안녕하세요. 너희보라입니다. 오늘은 예준이가 태어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임신 6개월 때쯤 제가 폐렴에 걸렸어서 임신 6개월 차에 제가 천식 진단을 받게 됐고 아이도 태어나면서 천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고요. 그러고 태어났을 때 태어난 순간에 아이가 무호흡으로 태어났었어요. 제가 수도권에서 아이를 낳지는 못했고 저희 친정이 지방에서 돌봐주실 부모님 옆에서 낳고 싶어서 거기서 이제 낳다가 갑자기 무호흡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이제 이송이 되어서 그때 이제 대학병원에 한 달여간 그 정도 이제 병원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또 15년도여서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뭐 확인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약간 그때도 그런 식으로 아이를 보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복장도 무균 상태로 들어가야 돼서 소독을 충분히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무호흡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각종 병들을 달고 태어났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황달이 와서 이제 그 안대라고 하나? 그거를 착용을 했었고 또 무호흡으로 이제 태어나는 바람에 뇌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손상을 입어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건 아니지만 저한테 언급하셨던 부분은 뇌가 이제 소세지처럼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부풀렀다 그러면서 이제 부어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심장에 작은 구멍들이 몇 개 보인다 그래서 심방결손 그런 진단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달면서 커가는 과정에서 또 작고 작은 그런 뭐 고안에 물이 찬다던가 뭐 고안이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바람에 탈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간혹 있어서 큰 병원을 다니면서 추적 검사를 계속 시행을 했었고요. 거의 한 돌 되기 전까지는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큰 병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일단 니큐에 있었을 때 선생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따라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게 아이가 여기서 이제 보니까 머리 부분이 뇌 부분이 이제 부어있고 그로 인해서 장애아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처음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제가 아이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뭐 태어날 때는 또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지만 추적 검사나 뭐 이런 거는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를 제가 살고 있던 수도권으로 이제 데리고 오면서 이제 큰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이제 추적 검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돌이 될 무렵 그쯤까지는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셔서 돌 지나서부터 두 돌 지나서까지는 좀 마음을 놓고 그러고 지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달고 태어났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천식을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이도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천식을 달고 태어나게 됐죠. 지나고 보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결코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기에는 연결성이 너무 짙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지적장애 상급을 관련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연관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무호흡으로 태어났을 때 지적장애 상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글들이 이제 검색해보면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관이 없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30분간 무호흡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에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도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의사 선생님과 공유를 하거든요. 제가 임신했을 때, 태어날 때 어떤 것들이 아이한테 있었는지,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적장애 상급을 받을 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한 경우로 빗대어서 무조건 아이가 무호흡으로 태어나면 지적장애가 나온다, 이런 연관성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예시로 정말 검색했을 때 지적장애 상급을 검색하니까 연관이 되더라, 그런 하나의 예시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이 많이 느렸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 검사 처음 받으러 간 그 시점에서는 아이가 말을 거의 이제 내뱉는 말이 거의 없었고, 정해진 단어만 얘기했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거의 안 됐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난폭한 그런 성향이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연관이 이제 되면서 제가 그러면은 좀 발달 검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발달 검사가 나왔을 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장애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코 후회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일단은 이미 주어진 결과에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정말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고, 좀 더 내가 진취적이고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가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사고로 아이를 대하고 아이와 지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나왔던 결과들, 좋은 결과들,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니까 저는 뭐 결코 후회하거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치만 제 이제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예준이가 그 언어 종결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놀이치료 종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받게 된 그런 과정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그런 것을 말하는 이 이야기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